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 드릴 경기는 제주 SK 대 FC 서울 경기입니다. 제주 SK는 이제 이번 시즌 들어서 팀명을 바꿨는데, 제가 아직 좀 익숙치가 않아서 울산 HD, 울산 현대도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SK도 가끔 뭐 유나이티드, 제주 유나이티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좀 재밌게 봤던 경기였고요. 이번 라운드 자체가 좀 이변이 많았던 경기였는데, 많았던 라운드인데, 이번 경기도 사실은 FC 서울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기 내용으로 보자 그러면 저는 제주가 충분히 서울을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서울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됐던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기 끝나고 저도 이제 일반적인 팬들의 반응을 보니 서울 팬들께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크셨던 것 같고 서울 이거 뭐 우승 후보라더니 뭐야? 약간 이렇게 나가는 장면 그런 분들이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고 반면 제주는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 반응이 저도 이제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근데 그렇게까지 볼 경기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가지고 오늘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경기를 한번 다시 돌려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봤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봤던 게 좀 일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주가 잘한 경기고 FC서울이 못한 경기는 맞지만 이게 지금 시즌 전반적인 예상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음, 그래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목은 제가 이제 항상 그 이 경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항상 지어봐야 되겠다. 어그로를 끌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지금 꽤 적절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 늪에 빠진 우승 후보 서울. 네, 이렇게 딱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은 게 FC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이번 시즌에 확실히 멤버가 베스트 멤버만 본다 그러면 지금 조금만 발이 더 맞아 들어가면 분명히 K리그에서 가장 괜찮은 팀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FC 지금 뭐 전북 현대도 좋고 그 울산 현대도 울산 HD도 좋지만 전북이나 울산에 비견할 만한 어떤 베스트 11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은 합니다. 일단 우승 경쟁을 펼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금 서울이 제주를 만나가지고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진 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 그렇게 경기가 이제 그런데 또 FC 서울에 대해서는 김기동 감독님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우승 후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또 그게 좀 또 저는 의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무래도 스쿼드의 그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 그 후보 선수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전북이나 울산에 비해서는 좀 약한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을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는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때 이제 또 새로운 선수들, 젊은 선수들 혹은 이제 아, 약간은 주전에서 밀려있던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서울도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번 경기에서는 베스트 11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 좋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야, 서울 얘네 못하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이 이 노력하려고 했던 거, 하려고 했던 것들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가 너무 잘 틀어먹은 경기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주가 잘했기 때문에 서울이 경기를 못 풀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못했던 점이 있었다 그러면 실점을 빨리 했던 것. 그게 이제 결국에는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음, 바둑거리 좀 필요한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핵심은 제주의 수비 전술입니다. 진짜로. 이게 저는 제주가 이번 경기에서 두 골이나 넣고 2대 0으로 막 완벽하게 막 공격력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는 경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수비가 탄탄해서 서울을 급하게 만들 수 있었고 또 이제 김준하 선수의 그 득점이 빨리 터지면서 제주가 경기 운영을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바탕에는 기저에는 모든 거에 그 제주의 좋은 경기력의 기저에는 이 서울의 후방 빌드업부터 괴롭히기 시작했던 전반적인 수비 전술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4-4-2로 나왔죠.
그 전반에 박동진, 후반에 이건희 옆으로 남태희 선수가 올라오면서 4-4-2 형태로 이 포백에 있는 두 명의 센터백을 압박하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1대1로 압박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선수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후방에 많은 선수들이 머무르게 되니까 서울이 선택했던 거는 자연스럽게 이 선수들은 좀 올려 붙이고 기성용 선수가 이제 주로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오면서 약간 쓰리백, 변형 쓰리백 형태를 쓰는 거죠. 하고 중앙 쪽에 이제 정승원을 하나 갖다 놓는 이런 형태로 빌드업을 하면서 이쪽 숫자를, 앞쪽의 숫자를 늘려놓으면서 이쪽을, 좌우를 넓게 쓰려고 하는 거를 계속 보여줬어요. 근데 한번 중계를 한번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제주 수비진 10명이 그 중계 카메라 화면에 다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거의 10명이 이 박스 안에, 제가 지금 이거는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였는데 실제 경기를 보면 이 안에 10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공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을 이렇게 압박해 놓고 뒤로 빠져서 백패스가 나오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중앙 쪽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가 일로 오른쪽으로 다시 전개되면 일로 가요. 10명이 다. 이 안에 있는 선수들이 대열을 맞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하니까 서울이 측면에 있었던 김진수라든지 오른쪽에 뭐 최준이라든지 혹은 이 앞에 있었던 루카스가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김진수 선수가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바꿔요. 사실 이것도 괜찮은 전술인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네. 여기서 이제 이 선수한테 패스를 넣고 싶다 하는데 이쪽에 있는 측면 미드필더가 여기를 잘 따라오게 되면 이 선수가 위치가 측면으로 나가는 길이 안 열리게 되니까 이런 때 자연스럽게 높은 위치를 잡고 있다 김진수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미드필더 쪽으로. 안 그래도 이쪽 3-2 이렇게 쓰는 거 많이 썼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이제 김도영 감독님도 자주 썼던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 선수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해놓고 루카스가 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이쪽에 바로 패스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제 뭐 김진수 선수가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사실상 처음에 김진수가 이쪽에 서 있고 루카스가 여기 서 있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배치가. 그쵸? 일로 들어오게 되고 얘가 이 선수가 일로 받아주게 되면 또 측면을 넓게 쓸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측면 쪽을 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측면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쪽 두 명의 수비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 선수가 막을 수밖에 없으니까 막게 되고 여기를 이용하고 얘를 끌어내고 중앙을 끌어내는 이런 식의 해서 공간을 만들고, 여기가 들어가면 얘가 따라 들어오니까 그 다음 이 공간을 또 미드필더들이, 여기는 정승원이라든지 문선민이라든지 링가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되게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이번 경기에선 제주가 이걸 거의 완벽하게 틀어막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틀어막았냐면, 일단 김진수 선수가 올라가면 뭐 김준하라든지 반대편에 누구 있었죠? 윙어가 유인수 선수. 유인수 선수 강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수비적인 가담도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쪽에 투입될 때 이쪽을 계속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부터 수비는 시작이에요. 여기 딱 패스가 들어가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 선수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야. 공격수가 이쪽에 같이 접근을 해주면서 반대편으로 전환이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우들이 꽤 잦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같이 압박해버려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한테 투입하려고 하고, 투입하면 이 선수가 가서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쪽 루카스가 있거나 하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안태현이 여기를 또 바짝 막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패스길이 깔끔하게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게, 이 선수들이 이렇게 압박을 잘 들어오다 보니까 김진수 선수가 원래 같았으면은 높은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높은 위치를 잡아서 이 선수를 떼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패스를 받아서. 근데 이러면 제주 선수들은 이걸 쫓아가요. 이렇게까지 깊이까지. 공격보다도 수비가 일단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깊이 쫓아가고, 여기 투입되지 못하니까 밀려 나오게 되고 공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패스를 넣게 되니까 이 안태현 선수를 루카스가 떼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풀백의 전진을 윙포워드가 제어해 주니까
여기를 1대1로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몇 번 나왔는데 이쪽에 루카스가 나가 있고 김진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걸 바꿔요. 그래서 윙포워드를 윙포워드가 하나 제어해주고 이쪽을 안태현 선수가 제어해서 움직이는 걸 같이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파이브백처럼 바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위치를 부지런히 안 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뒤로 나온 다음에 뭐 여기 링가드가 일로 나와줄 수도 있고 뭐 정승원 선수가 일로 나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측면에 들어갔다가 반대 나오고 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선수들이 너무 잘 뛰니까 금방 돌아와요. 이 자리로. 여기를 다시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잠깐 여기 한 명 비어있네요. 제주가.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쪽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공이 서울이 하기 싫어하는 U자 빌드업을 많이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투입할 때는 또 이탈로랑 김건웅 선수가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이니까 여기 내려오는 선수들한테 바짝 따라붙어서 돌지 못하게 뒤로만 나가게 투입은 하는데 뒤로 나갈 수 있게 여기 선수들도 여기 있다가 여기 투입되면 이쪽을 같이 7번 쪽으로 접근을 해주면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을 또 차단해 주니까 이 뒤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공격 전개가 대체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를 보시면 공격 찬스를 많이 그러니까 몇 개 만들어내긴 했었는데 그게 서울이 제주하고 중원 싸움에서 서울도 이제 전방 압박을 했으니까 괜찮았어요. 전방 압박 많이 시도해서 괜찮았고 제주한테 롱볼을 유도하는 장면도 많아서 그런 장면들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본인들이 점유율을 잡고 있더라도 여기서 뭐가 풀려나오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중앙에서 압박해가지고 들어가는 식의 방법으로 찬스를 만들어냈지 본인들이 점유율을 잡고 있을 때는 크게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FE서울이 좋아졌다는 점이라든지 그 전북현대 요즘 최근에 좋아졌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중앙에 들어갔다 측면 나가고 측면으로 나갔다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공간을 넓게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가 중앙 쪽을 틀어잡고 측면을 넓게 쓰려고 할 때마다 이 선수들이 두 배씩 거의 막 안태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선수가 쫓아간다고 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 선수가 여기를 나가고 이 선수가 비면 여기가 채우는 거야. 아니면 어떤 때는 이 선수가 채우고 이 선수가 중원을 채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마킹을 굉장히 이제 유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수비를 잘 해줬기 때문에 그 중앙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바깥쪽에 맴도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특징 문선민이 안 보였다. 그리고 김진수 선수랑 최준도 안 보였다. 네. 그러니까 루카스가 굉장히 이제 고군분투하고 링가드 쪽에 뭔가 많이 들어간 장면들은 있었지만 앞에 있는 선수들이 대체로 안 보였다. 공을 정승원이 제일 많이 만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뒤쪽에 몰아낼 수 있도록 했던 게 제주의 어떤 전술적인 좋았던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은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은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쪽에서 툭탁툭탁 하면서 제가 아까 이렇게 블록이 요만큼 잡아놓고 10명이 같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이 왼쪽으로 가 있으면. 진짜 지옥처럼 빡빡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여기서 단번에 넘겨주는 패스들을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개 나왔어요. 기성용 쪽에서 나온 것도 있고 야전 쪽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 39분께 저는 대표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39분이더라고요. 야전 쪽에서 반대에서 침투하는 그때 이제 야전이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약간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옮길까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옮길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루카스가 안쪽에 붙어 있으니까 다 모여 있었고 이쪽에서 반대로 바로 때려주고 김진수 선수가 침투하면서 잡아가지고 크로스 올렸던 장면 있죠. 발에 걸리진 않았는데 이 장면이 옵사이드가 불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되게 그래도 서울이 시도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쪽이 너무 빡빡하게 그 수비 조직을 잘 해놓으니까 한쪽으로 몰아넣고 반대를 단번에 사이드 체인지를 하면서 넓게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끌려 나오고 이게 이제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이 장면이 자주 나오질 않았고 앞쪽에서부터 수비를 빡세게 해주니까 이런 롱킥을 시도할 수 있는 장면도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때려줄 수 있는 장면들이. 네, 결국에는 제주의 수비 전술이 굉장히 좋았다.
이게 지금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의 공격 방식인데, 저는 제주가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성적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드는 경기였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상위 스플릿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 중위권에서 좀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방 압박을 들어가니까 좀 롱볼 나오는 비중이 좀 높았고, 그래도 좋았던 점은 남태희 선수가 이제 팀에 녹아들면서 되게 이제 긴 볼을 많이 쓰는 축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태희의 존재로 인해서 좀 투탁투탁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임채민이라든지 송주훈이라든지 김동준 선수까지 뒤쪽에서 상대가 압박 들어오면 땡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때려 넣는 건 아니고 돌리면서 상대가 압박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이 뒤쪽에 때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거에 여기 있는 2선에 있는 이 활동량 좋은 선수들이 다 밀고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싸움해가지고 주워 먹어야지 라고 하고, 거기에 김윤성하고 안태현이라고 하는 이 활동량 좋고 부지런한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고 세컨드볼 싸움에 이제 추가해주면서 공격의 활로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 전개가 세밀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선이 굵어요. 그리고 킥앤드 러시 같이 느껴지기도 할 정도. 약간 클롭 냄새가 살짝 나는, 네,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풀백들의 그 활동량을 많이 활용하는 안태현 선수, 우리 부천의 아들이죠. 안태현 선수와 김윤성 선수가 상당히 잘해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가 이제 공격 전개가 그렇게 깔끔하고 좋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세밀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팀의 전술이 되고 팀 전체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러면 유효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체력 소모가 많은 전술이다 보니까 안 되는 날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축구는 아닌 것 같고 반반 정도 되는 축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가 이제 중위권에서 싸움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이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전반적으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확률을 좀 높여가는 게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이번 서울전처럼 활동량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제주가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뒤에서 넘어온 거, 예, 박스 안쪽으로 때려 넣은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파생된 장면이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 장면에서 김주성 선수의 클리어가 그냥 걷어낼 거면 뻥 걷어내던가 잡아놓고 뭔가 관리를 할 거면 좀 더 세밀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걷어내는 걸 땅볼로 이제 걷어내다 보니까 그 김준하 선수한테 이제 그냥 가버렸죠. 사실 너무 이제 정확하게 연결된 것처럼. 근데 김준하 선수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고, 또 김준성 선수의 또 하필이면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강윤무 선수가 더 맞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골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제주는 분위기를 타버렸고, 서울은 안 그래도 지금 제주가 빡빡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더 어렵게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그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드리블 돌파를 또 안태현 선수가 이제 시도했죠. 공격과 수비를 모두 오가는 이 풀백들의 굉장히 역량이 중요하구나. 이번 시즌 제주에서는 숫자 싸움을 풀백들의 가담을 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면이었고, 개인적으로 또 거기서도 아쉬웠던 장면은 야잔이 원래 이제 워낙 헤딩이 좋은 선수니까 한번 자를 수 있지 않았을까 앞에서. 그걸 좀 약간 머뭇하다가 한순간 이거 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약간 머뭇거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만큼 크로스가 좋았고 이건희 선수의 그 위치 선정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그 장면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첨언하자 그러면 서울의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하나 꼽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제가 지금 뭐 베스트 11은 상당히 좋은 팀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발을 맞춰가고 있는 단계인 건 사실이에요. 문선민이라든지 김진수라든지 정수원이라든지 요소요소에 지금 중요한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몇 장면 좀 발에 안 맞는 장면들도 있었고, 선수들도 조금 급해서인지 경기가 이제 본인도 시즌 첫 경기고 제주가 빡빡하게 해서 잘 괴롭히는 상황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급했던 장면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선민 선수 뭐 후반전에 역습 나온 장면에서
그런 실수 잘 안 하는데 2대1 주고받고 나오면서 좀 실수한 장면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루카스도 그렇고 뭐.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어서 그걸 좀 가다듬어 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러실 거예요. 야, 제주는 첫 경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확실한 거는 지도자들도 그러고 선수들도 그러고 아무래도 수비 조정력을 가다듬는 게 조금 더 쉽다 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왜냐면은 수비는 반응하는 거고 공격은 상대의 반응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야 돼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가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서울이 제주를 뚫어내기에는 충분히 조직력이 갖추지 못했던 경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 팬들께서는 조금 첫 술에 배부르냐 라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즌 초반에 광주 원정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졌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경기도 이번 경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후반엔 잘했잖아요. 시즌 말미엔 중반부터는 제 페이스를 찾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서울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주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난 시즌에는 전지훈련을 약간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해외 전지훈련을 못 갔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못 만드는 게 좀 늦어지면서 몸이 늦게 올라왔었다. 그리고 되게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몸을 제대로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제 정승원 선수가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몇몇 선수들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면 없겠지 싶어서 돌았는데 제주 선수들이 거기를 쫓아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템포가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잡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이 뒤를 보고 있는 선수들이, 이 미드필드에서 공 맞을 때 뒤를, 그러니까 등을 지고 받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이쯤 나와서 이렇게 공을 받으면 돌아설 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럴 때는 그냥 약간 나이브하게 돌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의 안 놓치고 나와서 김건웅 뭐 이탈로 이런 선수들이 그냥 막 달려들어오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받으러 내려오니까, 내려오면 보통 수비적으로 하는 팀들 적당히 내려오다 말거든요. 근데 이거 따라가요, 그냥 제주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더, 정말 지옥처럼 쫓아온다. 찰거머리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에너지 싸움에서도 조금 밀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가 이번 경기는 더 잘했다. 서울보다. 그러니까 서울이 못해서 경기를 이렇게 말아먹었냐? 라고 하기보다는 제주가 잘해서 서울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는 아무래도 시즌을 치러가면서 득점력만 좀 높여간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선수층이 좋아졌으니까 그거에 맞게 조직력을 끌어올리면서 시즌을 준비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김기동 감독님 인터뷰를 좀 봤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그걸 보고 왔으면은 제가 좀 더 정확한 평가가 됐을 것 같은데, 인터뷰를 못 봐가지고. 하여튼 뭐 인터뷰, 만약에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분석이 괜찮았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 뭐 또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하긴 한데, 가능하면은 이제 뭐 울산 경기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긴 한데,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한번 타이밍 보고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다음 라운드 혹은 뭐 다른 경기 아니면 다음 라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2025 시즌도 저와 함께 즐겁게 K리그를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게요.